현재 교류를 직류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전력 손실이 좀 있는데요. 이거를 이렇게 직류를 바꿀 때 다이오드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다이오드가 숫자가 많을수록 그 다이오드가 이제 일종의 배터리 역할을 해서 전류를 저장한다고 했을 때 전류를 이렇게 변화시키기가 매우 좋은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일정 부분 이렇게 수용 구조에 있어서 전력을 많이 보낼 줄 알아도 수용 구조에 있어서 약하기 때문에 직류로 변환시킬 때 손실이 많은데요. 이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게 금속 다이오드로 말씀을 드리는 작은 놈, 중간 놈, 큰 놈, 얇은 놈, 중간 두께는 두꺼운 놈, 이제 한쪽 방향으로 전기나 열, 냉기가 흐른다고 했죠. 그래서 압력밥솥이나 주방 냄비 같은데 또는 건축용 판넬 같은데 얇은 놈, 중간 놈, 두꺼운 놈 안쪽으로 이렇게 열이 축적이 되는 현상이거나 냉기가 축적이 되는 현상이 일어나 한쪽 방향, 반대 방향으로 바꾸면 두꺼운 놈, 중간 놈, 얇은 놈, 바깥쪽으로 잘 안 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주방 냄비 만들, 삼중 냄비도 얇은 놈, 중간 놈, 두꺼운 놈 안쪽으로 열이 축적되어서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다. 삼중 냄비든 오중 냄비든 이렇게 건축용 판넬도 이와 같은 원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는 거기다 홈을 좀 파주면은 또 이온상이 촉진이 되는데요. 오목 렌즈처럼 작용을 해가지고 홈을 파주면은 좀더 그쪽 한쪽 방향으로 열이 이렇게 좀 더 오목 렌즈처럼 이렇게 홈을 좀 파주면은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열이 전달이 잘 됩니다. 냉기도 그렇고요. 건축용 판넬을 보통 이렇게 내부 방향을 돌려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종이 골판제, 플라스틱 골판제의 모습인데요. 이것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이오드가 만약에 이 금속에는 이게 전기를 축적할 수가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반도체 회로에 약간 두텁게 만들어주면 여기에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구조가 돼 플로팅 게이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피복을 이렇게 전기선 피복을 100개 묶어놔도 열이 전염이 안 되므로 실리콘 웨이퍼, 어떤 유리기판, 플라스틱판 또는 마더보드 같은 이렇게 전기선 피복처럼 넣어주게 되면 제조 때부터 그렇게 넣어주면 낸드 플래시나 HBM 적층할 때 매우 쉽죠. 단가가 엄청 싸게 제작이 됩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미세 전류를 모든 보드 이렇게 마더보드라든지 보일러 기판이나 모든 기판 종류에 이렇게 절연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미세 전류에서 오작동이 없는데요. 이런 배터리, 자동차 배터리나 특히 납식용 배터리나 파워뱅크나 어떤 형태 배터리도 겨울에는 방전이 시동 배터리도 전기가 잘 방전이 되는데요. 이것은 이게 절연 테이프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절연 테이프 방식이라도 몇 겹이라도 해주면 외부의 온도 영향에 보다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하시면 재료는 다양하게 있겠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돼요. 반도체 회로에도 이것을 이런 피복을 입혀줄 수 있을까? 코팅 구조라도 유리석용 코팅제나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이렇게 애초부터 구리 만들 때부터 제조를 하는데요. 제가 이것을 콘센트 부품인데 이게 좀 얇아서 옆으로 퍼지는 모양이어서 이렇게 여기서 이제 전기를 갖다 끌어다 쓰니까 고장이 잦은데요. 이거를 약간 구리줄이라도 구워주자, 아니면 오돌두털하게 넣어주거나 밴딩식으로 되고 금속을 추가하는 행위, 그것은 제 기술입니다. 태양광 이게 또 금속성 인쇄할 때도 거기서 약간 두터운 부분을 인위적으로 차별화해서 넣어주면 전기 고속도로가 되어서 빨리 보다 많은 전기를 흩어지는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데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따가도 구리줄이라도 그어주면 전기 고속도로가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요. 하시면 되겠습니다. 방막 트랜지스터나 모든 PM 반도체에서도 2m, 베이스 콜렉터 A 제품에서 두께가 2m는 2m대로 베이스로 콜렉터는 똑같은데요. 이거를 두꺼운 구리, 그러니까 금속선이라고 합시다. 두껍게 만들어주면 그게 고속도로가 되어서 속도가 빨리 처리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이것은 펠티어 소자에서도 동일하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통로를 넓혀준다는 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현재보다 PM 반도체나 방목 트랜지스터 할 때 정전기를 이렇게 문지르다 보면 표면적이 적어서 그 통로가 그쪽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좁기 때문에 전자 이동이 좀 쉽지가 않은데요. 통로를 좀 표면적으로 넓혀서 많이 이렇게 정전기를 마찰을 시켜주면
보다 많은 이렇게 전자 이동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현재 PM 반도체나 방막테리얼 펜티얼 소자에서 이런 형태로 현재 모양을 변경시켜서 넓게 기존보다 틀리게 해서 넓게 표면적을 해서 전자 이동이 넓도록 전자 이동이 쉽도록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약간 금속을 두텁게 해주면은 전기선, 구리선, 통신선인데요. 그래서 모터 같은데 발전기 같은 것도 이것을 감아놓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을 스피커, 전자석에다 감아. 이게 이제 이게 그 금속 콘덴서, 금속 배터리라는 개념이 들어간다. 그래서 반도체 회로에서는 이거 플루팅 게이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코팅 구조로서 피복을 전기선 피복처럼 넣어주고 그래서 제조 때부터. 구리 제조 때부터 유리석 연코튼 예산을 유리만큼 눌러서 제조합니다. 또는 구리 제조서부터 대중소 알갱이를 그렇게 해가지고 틀리게 넣어주면 전자잉크 할 때도 제가 이 기술을 말씀을 드렸는데 한쪽 방향으로 이동이 쉬워요. 겉으로는 똑같이 구리선이라도 반도체라도 전기선, 통기선, 광섬유선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만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전자잉크 만들 때도 대중소 이렇게 만들어주면 한쪽 한쪽 방향을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요. 금속이다, 구리다, 알루미늄도 돼요. 알갱이를 대중소 이렇게 만들어 이쪽으로 웨어러블 기술에서도 돼요. 웨어러블 할 때도 전기선, 통신선의 형태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전기를 이렇게 여기 이제 충전이 된다는 거죠. 배터리가 되어서 금속을 두텁게 하면 두꺼운 놈, 중간 놈, 작은 놈 이렇게 대중소 만들어 놓으면 그 차이를 따라서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하고자 하는 하나의 원리를 따라서 이것이 왔다 갔다 하는 구리선, 전기선이 되는데요. 발열도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구리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알갱이를 나노 구조로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덮고 액상을 덮고 구리판으로만 이것을 구리선, 통신선, 전기선, 통신선 그런 식으로 만들어요. 광섬유도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광섬유 한쪽 방향으로 해서 알갱이를 해서 빛을 유도를 할 수 있죠. 약간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주거나 이렇게 그쪽 빛을 유도할 수 있어요. 방소면선 안쪽에다가 제가 다이아몬드 코팅을 좀 하거나 바깥쪽에다가 다이아몬드 코팅을 해서 빛을 안으로 반사복사하는 그런 기술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광소면선을 이렇게 겉으로 이렇게 겉에만 이렇게 다이아몬드 코팅을 했다. 겉에 이제 볼록볼록하게 해서 전구처럼 역할을 하더라도 빛을 밝히는 장치. 보통 방소면은 이렇게 끝단 종류의 빛이 밝혀지는데 중간에 또 홈을 파가지고 이게 빛을 발할 수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다이아몬드 커팅을 이렇게 해주면 전체적으로 빛을 발하는 그 자체로 전구가 되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일반 발광 다이어드 이렇게 램프 방식도 동일하다는 거죠. 이런 것도 다이아몬드 커팅을 해주거나 볼록볼록하게 만들어주면 그게 전구가 되어서 보다 밝혀질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다이아몬드 커팅을 이렇게 미세하게 광소미 안쪽에다가도 넣어줄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인데요. 하시면 광소미 안쪽에다가도 홈을 파가지고 빛을 증폭할 수 있습니다. 광소미 안쪽에다가도 홈을 아주 미세하게 파서 다시 빛이 증폭할 수 있는데요. UV 장치에서 제가 이렇게 여기다 홈을 파가지고 빛을 증폭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태양열이나 태양광 발전은 방송금 반사판처럼 해서 수십 장, 수천 장 해가지고 이렇게 태양열이나 태양광 발전할 때 쓰거나 또는 그것을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이제 빛을 모아서 물을 끓이든지 난방을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음식을 데우든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태양열 조리기나 밑을 군사적인 방법으로 여러 렌즈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빛을 집중시키는 군사적인 방법 밑을 태우는 구조로도 들어갈 수 있어요. 또 홈을 파준다는 거죠. 가로등 같은데 이런 데도 이렇게 어떤 자동차 전조등 같은데 홈을 파서 빛을 증폭하는 구조를 넣어주고 색깔까지도 넣어줄 수 있어요. 플라스틱 유리창에도 이와 같이 할 수 있고요. 빛을 증폭하는 구조. 다이아몬드 커팅을 해가지고 빛을 여러 각도의 빛을 증폭할 수도 있는데요. 카메라 렌즈 같은데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데 홈을 파서 빛을 증폭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광소미 안쪽에도 이와 같이 이렇게 홈을 파거나 다이아몬드 커팅을 안쪽으로 해서 하면은 그것이 됩니다. 광섬유, 탄소섬유를 그렇게 어떤 합성섬유 나일론 기반으로 탄소섬유를 만드시면 이게 더 알칼리보다 훨씬 낫다 그랬죠. 또는 아까 합성섬유 나일론이나 탄소 아크릴과 결합해서도 가능한데요. 유리석연 코튼 예산을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해요. 카본 같은 소재에 또는 이런 데도 가로 세로 이렇게 해가 뼈대를 정형적이거나 비정제 뼈대를 넣어주고 알갱이를 금속을 넣어줄 수도 있고 뼈대가 금속일 수도 있고 합성섬유 나일론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넣어주는 기술을 사용하는데 모든 금속 소재는 다 돼요. 금속에도 안에는 어떤
그 스테인리스 좀 비싼 게 들어가고 뼈대로 튼튼한 놈을, 외부는 이렇게 좀 약한 놈을 들어가도 될 수 있어요. 뭐 금속이 안에는 그 스테인리스 들어가고 겉에는 알루미늄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뼈대를 구성하고 알갱이를 넣어주는 기술을 쓰는데요. 알갱이나 분말을 넣어줘가지고 금속 제조 또는 고무 제조에도 이와 같이 동일하게 사용하고요. 플라스틱 제조라든지 이와 같은 방법은 되게 합성고무 같은 것도 알갱이를 이제 천연검 알갱이에 들어가 되지만 기존에 같은 합성검의 계열을 동그랗게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걸 대중소로 넣어줘요. 넣어주고 그 다음에 액상을 덮어가지고 고무로 하면 탱탱볼이 됩니다. 이것은 신발 밑창 같은 데도 사용하고 쓰일 때가 굉장히, 플라스틱도 안에다가 뭐 금속 그 뼈대가 들어가고 해서 가로세로로 들어가든지 정형적이나 비정형적으로 또는 알갱이가 분말을 어떤 이렇게 뭐 텅스텐 분말도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내가 텅스텐 분말이나 아니면 이렇게 그 금속 분말이 들어가가지고 방탄 소재로도 사용할, 강화 플라스틱을 사용할 수 있다 했는데, 다 유리석연 코팅 예사를 유리마크를 넣어서 제조해, 이런 방법으로 하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말 구조를 제강, 현대제철에 현대자동차에게 제철에 포항제철에 쓰던 여러 개 균등하게 이와 같은 방식으로 분말을 모든 금속을 만들어서 비율대로 섞어주고 그걸 하나의 판으로 만들거나, 또는 그것을 그렇게 비율대로 만들어서 합금을 만드는 이런 기술을 쓰시면 제기술이 되겠다. 그래서 그런 방법도 쓰시지 마시라. 분말로 만들고 가루로 만든 다음에 작은 알갱이 만든 다음에 그것을 다시 녹여서 하나의 프로테지가 정확해지겠죠. 그렇게 해서 합판을 만드시면 제기술이 되겠다. 제기술 하시면 제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전기선, 통신선, 피복선의 이게 약간 두툼한 금속이다, 구리다고 합시다. 다른 금속도 되지만 두툼한 부분을 넣어주면 여기가 배터리가 되어서 멀리 송전할 수 있는 구조를 주는데요. 두툼한 부분이 큰 놈, 중간 놈, 작은 놈 이렇게 해서 연달아서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게 이제 반도체 회로에서는 이게 플로팅 게이트가 돼가지고 이렇게 4개, 8개 보다 많은 전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경우의 수를 따라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광 저장 장치에서도 광 사이즈를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는 1단이고 하나는 10단이고 하나는 100단이고 이렇게 이 진법수를 그렇게 만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것도 알갱이를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나는 1 또는 10, 100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뭐 20단계까지도 가능하겠죠. 크기에 따라서. 그래서 현재 지금 이진법에서 좀 많이 벗어나서 이게 저장이 가능한데요.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가로세 이런 알갱이를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도 있다 합시다. 광저장 장치는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 이렇게 있을 수 있고요. 언어부 구조를 가질 수 있고, 전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진법수를 진행할 수 있는 광저장 장치를 만들 수 있어요. 방소매 끝단하고 회로, 반도체 회로를 이용해서 마이크로 단위로도 가능한데요. 거기다가 SS라든지 이런 정기적 저장 장치하고 같이 겸해서 백업도 할 수 있고요. 거기 있던 기억을 불러들여서 광으로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이저 같은 건 1초에 16억 번까지도 깜빡이는 레이저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걸로도 이렇게 어떤 안녕하십니까 어디 가십니까 식사시간을 78, 64, 24로 정합시다. 그러면 그 마음 당 나라에서 마음에 안 들면 다른 번호로 하시면 돼요. 안녕하십니까를 A로 할 수도 있고 B로 할 수도 있고 76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 마음이다 이 말씀이죠. 약속을 공통적으로 약속을 하느냐 아니면 각각 80억 개 약속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해서 모든 언어를 숫자로 일단 바꿔서, 그래서 컴퓨터 언어로 만들고 인간의 언어로 전 세계 공통으로 사용하는 건 숫자니까 이것을 전 세계 공통 언어로 만들자는 거죠. 이렇게 되면 번역이 매우 쉬워요. 한국에서 전화로, 스마트폰으로 프랑스, 독일, 뭐 유럽 어디나 전화를 걸어도 그 나라 언어를 몰라도 진법수로 가더라도 숫자 방식으로 이제 이렇게 변환돼서 가면 참 좋고요. 진법수를 01을 78로 하거나 01을 64로 하거나 02를 24로 마음대로 정해놓기 나름이라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숫자 현재 있는 진법수를 그대로 공존하면서 숫자 방식으로 의미를 변경시켜주면 됩니다. 국제적인 표준이 뭐가 됐든 이것은 01은 A를 뜻해, 01은 액션을 뜻해, 01은 클로즈를 뜻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 마음대로 약속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01을 안녕하십니까? 01을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 이해가 가시죠? 그 다음에 101을 그래서 뭐 이렇게 또 다르게 그렇죠. 다르게 표시할 수도 있고, 현재 국제적인 약속이 뭐가 됐다는 간에 새로운 약속을 해줌으로써, 그 약속을 해줌으로써
다양한 경우의 수를 100가지든 200가지든 늘릴 수가 있는데 비밀 저장도 가능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컴퓨터에 있어서 진법수를 다른 의미로 해석해서 약속을 해서 저장하는 이런 것을 쓰시면 제 기술인데요. 다른 수많은 다양한 형태의 비밀 저장도 가능하고 복잡한 이런 저장도 가능하게 됩니다. 보다 풍성하게 저장이 가능하게 되겠죠. 지금 현재보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유튜브 어떤 데서도 이걸 하시지 마시라고 부탁드립니다. 현재 있는 약속, 진법수를 다르게 해석해서 새로운 약속을 100가지를 만들어 준다는 거죠. 1000가지를 그렇게 해서 할 수 있어요. 유선 번호, 유선과 무선 통신에서도 이렇게 현재 진법수로 가는데요. 동일하게 새로운 약속을 해서 빛을 한 방 깜빡이면 보통 모르스 신호 아시잖아요. 모르스 길게 짧게 해서 전기를 한 번 이렇게 전기를 이렇게 전기적인 방식이다 그러면 하나 갔다 그러면 옛날에는 전신을 그렇게 쳤어요. 짧게 해주면은 이렇게 1이고 약간 길게 해주면 시간차를 따라서 음양이다 합시다. 음양도 되고 어떤 전기의 신호, 깜빡깜빡깜빡 하니까 전기의 신호일 수도 있고 광신호일 수도 있어요. 1초에 16억 번 깜빡이는 레이저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짧게 주면 1단위고 길게 주면 10단위고 좀 더 길게 주면 100단위고 좀 더 길게 주면 1000단위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 식으로도 신호를 변환시켜서 보내시면 체계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걸 78번을 눌러가지고 안녕하십니까를 전달할 수도 있어요. 무식한 방법으로. 그래서 64번 눌러서 이게 안녕하십니까 어디 가십니까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광신호를 하시면 제기술 이걸로 이제 하시면 제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네네. 이게 얇게 한 번 짧게 해주고 그런 한 번 짧게 해주는 거는 1단이고 두 번 약간 길게 해주면 10단이고 좀 더 길게 하면 100단이라고 합시다. 음향도 돼요. 음향도 정기적인 신호도 동일하고요. 시간차를 따라서 그러면 이거를 약간 길게 주는 것은 이렇게 약간 길게 주고 그 다음에 시간차가 저 광신호가 엄청 이렇게 세밀하게 해석이 된다고 합시다. 10단계로 시간이 있다라고 합시다. 시간차를 따라서 시간의 길이를 따라서 이렇게 틀리게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건 약간 길게 하고 조금 친 것은 7번, 약간 길게 하고 조금 짧게 한 것은 7번이다. 이렇게 약간 길게 하고 조금 짧게 하고 약간 더 하나 나간 것은 8번 이렇게 약간 길게 하고 딱딱 짧은 거 3번 친 것은 이렇게 8번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신호를 전달할 수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무선 전화로 전화를 걸었다 그러면 여기서 신호가 변한 내 목소리를 주파수를 변형을 시켜서 내 목소리를 파악해서 그쪽으로 내가 그쪽 언어를 몰라도 내 목소리를 들려주는 기술을 쓸 수 있다. 그래서 모든 번역이 정확하게 되는 독일어도 말할 수 있고 프랑스어도 말할 수 있고 또 그쪽 언어도 이제로 똑같이 내 목소리로 전달이 됩니다. 이런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번역이 엄청나게 이렇게 정확해진다는 거죠. 공통으로 약속을 해놔서 숫자 방식은 전 세계에서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어. 공통 언어. 인간의 언어임에서 컴퓨터 언어일 수도 있고 국제적인 언어임에서도 또 다른 약속을 각 나라에는 뭐 기업이나 마음에 안 들면 안녕하십니까를 24로 해놓을 수도 있다. 다른 막 A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멋대로 정해놓게 나릅니다. 하시면 저기 소리 되겠습니다. 어쨌든 반도체 회로다 그러면 이것을 수천만 개, 수십조 개, 수백조 개를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도 있을 수 있다 그랬죠. 광저장 장치도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로 있을 수 있다. 뭐 20단계에서 100단계도 가능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저장 장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주시면 저기 이게 이제 자체가 전기가 축적되므로 플로팅 게이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랬죠. 카패시터가 되고 어느 부가져 가져가면 트랜지스터가 됩니다. 현재 있는 반도체의 트랜지스터, 카패시터를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로 만드시면 제 기술인데요. 카메라라든지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픽셀 수를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로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픽셀 종류를 레이더, 에이사 레이더에서 레이더 소재를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로 만들어 놓고 전력도 강중력으로 줍니다. 방막 트랜지스터를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로 만들어 놓거나 또는 하나의 방막 트랜지스터 안에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가 있을 수 있다. PM 반도체도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가 있을 수 있고 하나의 세트로 구성된 PM 반도체가 존재할 수 있다.
세트로 구성된 방막 트랜지스터가 존재할 수 있다. 대자리, 주자리, 소자리. 겉으로는 하나 한 놈처럼 보이지만 안양은 여러 개가 모여서 하나더라.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하시면 저기 근데 언어프 구조를 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것은 어떤 LED 등 LED 반도체 소자에서도 동일하게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언어프를 쓸 수 있고요. 하나의 반도체 소자 안에서 그와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발광 다이오드 같은 것도 광선 및 끝단과 반도체로 인해서 안에가 발광 다이오드는 작은 램프 방식이 여러 개 들어가 있어가지고 언어프 써서 빛의 색깔을 5개, 10가지도 만들어서 하면 다양한 지금보다도 현재보다도 다양한 색깔이 가능하다. 방막 트랜지스터도 가능하다. 광선 및 끝단으로도 마이크로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광선 및 끝단도 여러 가지 색깔을 넣어서 현재 3원법에서 3원색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색깔을 표현할 수 있다. 언어프식으로 전력도 강중력으로 줘서 이렇게 인쇄할 때 보면 이렇게 뭐죠? 페인트 조색할 때 어떤 색깔이 가능할 때 색깔이 틀려지듯이 발광 다이오드 40개가 있다 합시다. 그러면 언어프 구조를 가지고 어느 쪽에 더 전기를 더 많이 주냐, 전기도 강중량으로 줄 수 있다 그랬죠. 언어프 발광 다이오드는 반도체 소재 램프 방식이든 40개다. 그러면 어느 쪽에 다 언어프가 되고요. 그래서 어떤 색깔을 갖다가 색깔을 다 들어가 있고요. 어떤 색깔을 강하게 하느냐, 빛을 틀리게 조색하는 이런 기술이 나오게 됩니다. 뭐 전기를 강하게 주냐, 약하게. 그래서 이제 전기도 강중량으로 들어가는 기술이 쓰는데요. PM 반도체나 모든 반도체 소자에 LED 등에도 하나의 반도체에 강중량으로 들어가는 기술을 쓸 수 있어요. 이런데 전구다. 소켓에 하든 여기다 하든지 전기를 강중량으로 집어넣어줘요. 그럼 이건 빛이 약하게, 중간, 강하게 빛난다는 뜻입니다. 뭐 전기선의 구리선의 두께를 두꺼운 놈, 중간 놈, 얇은 놈 이렇게 해도 되고요. 하나의 전기선이라면 5개의 전기선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언어프 구조를 가지고 이쪽에 배터리 방식도 똑같아요. 그래서 언어프식에서 1개에서 공급하니 2개에서 3개에서 공급하니 5개 공급하니 얘는 전부 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 구조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다 그러면 하나에서 공급할지 5개에서 공급할지 3개에서 공급할지 이게 전기 창고 일종의 이렇게 전기양을 약하게 또 강하게 만들 수 있다. 자동차 배터리 같은 건 5개, 10개로 분할해서 겹벽 처리하고 냉난방 시켜주고 이렇게 고장나면 선소하고 전기를 차단시켜 나머지를 살리며 그것을 몇 개에서 갖다 쓰냐에 따라 전력을 강하게 갖다 줄 수도 있고 약하게 전부 다 전력을 강하게 갖다 쓰든지 약하게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전선의 굵기를 모터다 그러면 두꺼운 놈을 전선의 굵기를 구리선을 두꺼운 사용하든가 아니면 같은 두께라면 거기는 하나지만 이게 3개, 4개, 5개로 해서 두꺼운 놈을 만들어 놓든가 그럼 이것도 왔다 갔다 하는 주파수가 되는데요. 똑같은 굵기라도 또는 전기선의 구리선을 피복 없이 대중소라고 그러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주파수 형태의 전력을 모터에 공급할 수 있다고 했죠. 방산 장비에서 다 쓸 것으로 모터나 발전기에 또 굵기 같은 구리선들을 감아놓거나 그런데 이렇게 약간 두꺼운 부분을 인쪽으로 넣어가지고 배터리로 만들어 파워 있게 구동하는 기술을 쓸 수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연구자석 모터 발전 같은 것도 여러 겹, 수십 겹으로 연구자석을 만들어서 여러 개의 연구자석의 효과를 가질 수 있고요. 또는 수백 겹, 또는 입자나 가루에서 대중소를 만들어주고 연구자석에다 미세한 홈을 파서 연구자석의 표면적을 극대화시켜 줄 수 있다. 이렇게 미세한 홈을 파주면 원목하게 돼서 빨아들이는 힘이 굉장히 세지는데요. 그렇게 해서도 만들 수가 있어요. 연구자석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연구자석 만드실 때 이 기술을 쓸 수 있어요. 보시면 이게 어디로 갔나? 연구자석이 안에 들어가 있고 금속을 바깥에 안팎으로 샌드위치처럼 쌓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연구자석이 양쪽에서 힘을 발휘하는 거로 이게 어디로 가버렸네. 양쪽에 힘을 발휘하는 거로 가격산 이런 연구자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연구자석이 앞뒤로 표면적이 존재하고 그래서 거기 금속과 결합해서 샌드위치처럼 쌓아나가는 이런 연구자석인데요. 보시면 제 기술이 있어요. 연구자석과 구리를 반응시켜 가지고 연구자석을 만들 때 필름 방식이다. 대중소 가루를 연구자석을 대중소 등에서 만들어서 연구자석의 필름 방식 연구자석도 만들 수 있는데 크기를 틀리게 해요.
연구자석과 구리를 배치를 해가지고 전기를 흘려보내준 필름 방식의 그러니까 전지가 형성이 되는 배터리가 형성되는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연구자석에다가 구리를 감아가지고 구리를 감든지 옆에 반응하도록 해서 수십 개나 수백 개 전기를 통과시키면 처음 전기를 넣었던 것보다 좀 더 업되어서 나옵니다. 전기적인 자기장이 이게 전기적인 어떤 장이 자기장을 갖다가 변화를 시켜서 그것을 활성화시켜 주기 때문에 전력이 생산이 되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아니면 이런 데다가도 연구자석과 구리를 이렇게 모듈러 놨다. 그럼 여기서 전기를 통과시키면 업되어서 나와요. 그래서 전기가 이게 자기장을 변화를 시켜주기 때문에 운동을 시켜준다는 거죠. 그런 원리입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게 어디로 갔나? 그래서 양극과 암극, 양극재, 배터리 양극재, 음극재에서 이제 뭐 좀 찾고 있습니다. 네, 어디로 가가지고 자동차 양극재, 음극재에서 그 양쪽 양극재, 음극재를 여러 겹 또는 수십 겹, 수백 겹의 형태로 들어갈 수도 있고 입자나 가루의 대중소로 들어가고 양극재에서 전기 전도도가 틀리기 때문에 금속이 그러니까 발열, 그러니까 스파크 발열 화재 요인이 정체가 되기 때문인데요. 전기가 한 군에 머물러서 저항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필라멘트 같은 데도 저항을 일으키는 텅스텐을 이렇게 필라멘트로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전기가 머물도록 해서 빛이 나는 이렇게 현상을 일으키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거기 안에도 이런 식으로 미세하게 홈을, 그러니까 필라멘트 같은 데도 홈을 좀 파주면 저항이 돼가지고 빛이 좀 더 많이 밝게 빛납니다. 아니면 이런 오목한 홈을 파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두터운 부분을 넣어주면 저항을 일으켜서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좀 빛이 나나 수명은 조금 단축되겠죠. 그래서 오목한 홈을 파서 하시면은 필라멘트 같은데 뭐 전기 용접기다 아니면 압력밥솥에 이렇게 발효하는 크롬선이다 그러면 거기도 오목한 홈을 봐주거나 두터운 부분을 넣어주거나 내가 그런 이렇게 트럼선이다 그러면 이게 대중소로 넣어준다는 크롬선은 아니지만 이렇게 해서 발현하는 부분을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가령 뭐 전기요 같은 데도 이렇게 구리가 들어간다 그러면 구리를 홈을 좀 파준다는 거죠. 홈을 파주면 발열이 보다 쉽게 같은 전기 대비해서 발열이 쉽게 일어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뭐 이게 가능하다. 필라멘트만 되는 게 아니라 전기요 같은 발열 부분에 있어서도 이 기술이 다 쓸 수 있다. 전기 용접기에 금속을 두께를 대중소로 넣어주면 더 좋은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홈을 파준다는 거죠. 그런데 발열하는 곳에 발열체는 금속간 히터, 열판 히터 플레이트. 그래서 이 열판이 가열이 되는데 열판도 이렇게 얇은 놈, 중간 놈, 두터운 놈을 해서 위쪽으로 이렇게 향하게 하거나 오목한 놈을 파서 열판을 보다 강한 이렇게 열이 발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압력밥솥 같은 거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있는데 아이스크림 이렇게 만들 때도 동일하게 홈을 파가지고 아이스크림 이렇게 원판에 이렇게 금속면을 차갑게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랬죠. 이런 데도 반사판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여기 히터기 같은 오목한 홈을 파줘요. 그래서 여기다가 바람을 빨아들여 가지고 여기서 바람을 빨아들여 내뿜지는 않고요. 내뿜어도 상관은 없긴 한데 바람을 빨아들여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냥 반응을 하도록 하면 같은 이런 대비해서 굉장히 빠르게 방안이 이렇게 대표집니다. 또는 여기서 금속판이다 그러면 펠티어 소자 방식이든 뭐든 금속판을 차갑게 했다. 그럼 거기도 오목한 홈을 파준다는 거죠. 오목한 파주면 거기서 표면적이 넓어지는 현상으로 인해서 냉각의 역도가 극대화가 되고 에어컨이다 냉장고다 그러면 이렇게 거기 들어가 있는 뭐 금속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오목한 홈을 파줍니다. 그래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증발기 같은데 이런 데도 이렇게 하거나 선풍기 팬 같은데 바깥에 바람 내뿜는 데죠. 거기다도 홈을 좀 파주면은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바깥으로 발열이 이렇게 열의 힘이 나가서
이것을 되게 좋은데 이게 모든 선풍기 팬이 팬 구조는 이게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목한 홈을 파서 시원하게 만들 수도 있고 열을 빨리 밖으로 전송하는 방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금속판을 차갑게 했다가 여기도 오목한 홈을 파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닿으면 바람을 빨아들여서 시원한 방이 시원해지는 현상이라 작게도 만들어도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나 이런 데서도 어떤 오목한 홈을 파주거나 이게 어떤 판넬이다, 건축용 판넬이다 또는 방열판이다 그러면 오목한 홈을 파주면 이런 데다가 배터리나 파우치형 배터리, 각형 배터리, 원통형 배터리, 배터리 종류에서 오목한 홈을 파주면 발열이 이게 열을 바깥으로 발산하는 효과가 일어납니다. 그렇게도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건축용 내부 판넬 구조로도 안쪽으로 이게 향하게 하느냐 오목과 홈을 바깥쪽으로 하는 건축용 판넬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시면 스티로폼에도 쓸 수 있고 장판에도 쓸 수 있고 단열재 같은 데도 겉으로는 평판이고 안에는 오목한 홈이 들어갈 수 있다. 또는 단열재 오목한 기포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동그란 공 모양이다 그러면 기포를 포함한 알갱이들을 안에 넣어서 단열을 이룰 수도 있다. 스티로폼에도 가능하고 그래서 건축용 판넬에도 가능하다. 쓰시면 되게 되겠어요. 안에 이제 공기층을 포함하고 있거나 또는 다른 소재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단열재를 만들거나 스티로폼을 넣어서 그 열을 좀 더 이렇게 반사복사하는 이런 구조를 만들 수 있거나 열을 축적할 수 있습니다. 스티로폼을 넣었다 그러면 안쪽에서 데피면은 이게 안에 축적이 되게끔 스티로폼만 넣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열이 축적될 수 있는 알갱이를 넣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단열재도 단열벽재도 이 기술을 쓸 수 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알갱이를 넣어준다. 그럼 장판도 되냐? 장판도 됩니다. 장판도 배관 보온재도 되고 열을 포함할 수 있는 어떤 형태의 알갱이는 하도 종류가 많아서 건축 내부 판넬에도 이 기술 안에 이제 기포가 있을 수도 있고 공기층이 있을 수, 공기가 들어있는 빈 공간이 빈 구형태나 뭐 사각도 괜찮아요. 모양은 어떻든 그런 것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안에서 다른 재료가 들어가서 스티로폼을 열을 축적하거나 냉기를 축적할 수 있다. 스티로폼, 건축용 내부 판넬, 단열재, 단열벽재, 배관 보온재도 가능하다.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배관 보온이나 스티로폼에다가 비닐을 넣어주거나 얇게 여러 겹 들어가서 단열재를 넣어주거나 구조형 알루미늄을 넣어줄 수 있다 그랬죠. 구조형 알루미늄 분말 구조로도 들어갈 수 있다. 건축용 내부 판넬에도 가능하다. 네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건축용 내부 판넬에도 가능하다. 어쨌든 좀 말을 못했는데 배터리 방식이든 전기선 방식이든 몇 개에서 갖다 쓰냐에 따라 전기량을 강하게 약하게 해서 파워뱅크 같은 데서도 이렇게 배터리가 있다면 언어부식으로 몇 개에서 갖다 이게 전기 창고예요. 한 개에서 갖다 쓰냐 두 개에서 10개 세 개에서 갖다 10개에서 틀리다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해서 전압을 직류 방식이라도 교류에서 직류로 변할 때 전력 손실이 크잖아요. 그것은 그 다이오드가 별로 없어서 그래. 배터리를 거기다가 통해서 교류를 이렇게 이런 아까처럼 이런 형태의 다이오드를 많이 배치해 가지고 여기에 자체가 전력이 축적이 되니까 한쪽 방향으로 유도하는 금속 다이오드가 되는데 금속만 되는 건 아니에요. 다른 거 다 됩니다. 종류에 상관없이 이제 이걸 여러 개 배치해 가지고 한쪽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자체 전기를 축적할 수 있으므로 카페시다 트랜지스터 어느 부분 트랜지스터 그래서 한쪽 방향 가게 하므로 이렇게 다이오드가 된다는 금속에다 약간 두터운 부분으로서 플로팅 게이트 저장 역할을 시킬 수 있다 그랬는데 이것도 같이 배치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거를 숫자를 많이 하면은 교류에서 직류로 변환되는데 전력 손실이 되게 작아요.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워뱅크 같은 데서 이런 배터리를 언오프식으로 해서 하고 자동차 배터리 같은 것도 언오프식으로 해가지고 전력을 많이 갖다 쓸 수도 적게 갖다 변압이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12.5V, 30V, 60V, 110V, 220V 이렇게 YTN은 어떤 배터리 어떤 파워뱅크 회사가 이걸 하시는데 쓰지 마세요. 제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정부라는 이름으로 또 광고를 몇 년째 내고 계신데 국정원 행정부, 노동부, 경찰,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그다음에 보훈처 뭐 이렇게 국방부도 하셨던 것 같은데, 네, 국방부도 하셨는데 기억이 좀 그러네요. 그다음에 서울시, 인천시, 오산시, 성남시, 그다음에 경기도, 하남시 뭐 이렇게 지자체들도 광고를 많이 내시고 카이스트도 광고는 지적재산권에 대기업들도 광고를 내셨는데 다 제 기술이 나와요. 주한미 대사관도 그래서 몇 년째 광고비도 많이 들 텐데 몇 년째 광고를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저 YTN에
여러분들의 페이스북엔 그렇게 하십니까? 하시지 않죠. 그래서 제 YTN에 지금 소개한 중소기업 KIER이라든지 이런 데도 전력을 걸어줘서 태양전지를 갖다가 이렇게 그 전리층이 빛을 유도하는 장치라 그러죠. 온 우주에 빛이 가득해야 되는데 어떤 별에만 가득한. 그래서 테슬라 전기도 저는 전기로 빛을 끌어당긴다는 이론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방식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태양전지에서 전력을 그렇게 해서 자극해서 빛이 전기로 바뀌는 율을 굉장히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면 KIL 이런 데 쓰지 마시고, 그 다음에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거기 소개한 YTN에 소개한 중소기업과 대기업에서 기술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 지적재산권은 민영사를 갖고 있고요. 가상적으로 전 세계가 다 어떤 정부 차원에서 보고 있다. 그러면 이것을 자기가 만들었다고 이렇게 지적재산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자칫하면 가상적이에요. 진짜는 아니고요. 네. 대기업에서 지적재산 위반해 갖고 제품에 표시해 놓으면 나중에 그 대기업만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 있어서 지적재산권 위반국으로 감시국으로 이렇게 변경이 돼서 수출에 크게 타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남의 기술을 지적재산권은 민영사를 갖고 있고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그랬다가 나중에 그래서 미국의 법치주의라서 선배 불법적인 지시를 했다.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안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공무원도 마찬가지예요. 불법적인 지시를 하면 나중에 구상권 청구됩니다. 불법적인 지시를 따라서도 안 되고요. 이런 법을 위반하면 나중에 5년이든 10년이든 그 시효가 살아있는 이상은 문제가 된다는 거죠. 제품에다 버젓이 떡하고 내 기술이 하나도 아니고 막 수십 개가 단위로 막 그렇게 해놨다. 그럼 문제가 안 돼. 해외에서 어떤 기업을 만들어 가지고 이쪽으로 들여왔다 그래서 나는 상관이 없다 그래도 그것을 이렇게 문제가 되죠. 다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연구 자석을 뭐도 아까 제주도 일부러 여러 개를 언급을 하다 보니까 자꾸 이게 뭘 찾고 있는데 말씀이죠. 여러 개를 언급하려다 보니까 이게 이거 어디로 갔지? 뭐 좀 찾고 있습니다. 네.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모터나 발전기 같은 데서 연구 자석이 있다 그러면 금속도 돼요. 한쪽은 두껍고 한쪽은 얇게 하면 한쪽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때 금속 조각이 배터리가 된다 그랬죠. 금속 배터리, 금속 콘덴서의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여기다가 여러 개 한쪽만 배치를 해주면 그쪽 방향으로 힘이 가해서 한쪽 이걸 이쪽으로 옮기면 이쪽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여기다가 꼭지를 여러 개 있는 현재 있는 음극 양극 전부 다 꼭지가 하나씩인데 여러 개 쓸 수 있어요. 현재는 PN 반도체나 펠티어 소자에서도 전극이 양쪽에 하나 있는데요. 전극을 여러 개로 만들어 놓으시면 또 대중소로 만들어 놓으시면 태양전지에서도 PN 반도체에서도 되고 방막 트랜지스도 되고 펠티어 소자에서도 가능합니다. 전극을 여러 개로 태양전지에서도 들어가죠. 태양전지에서도 전극을 여러 개로 만들어서 반응 속도를 빨리 처리하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꼭지를 배터리 종류에 상관없이 여러 개로 만들어내는 기술. 시작한 배는 이제 그 안에는 배터리 모듈이 담겨 있고 온오프식으로 쓸 수 있어요. 여기다 캡을 씌워가지고 이게 전기가 날아가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런데도 이게 일단 그렇죠. 전력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기 테이프 방식이라도 모든 배터리 종류에 상관없이 파우치 방식, 각형 방식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랬죠. 파우치 방식에다가도 격벽 처리를 해서 여러 개로 분할해서 언오프식으로 쓰면 보다 불이 잘 안 난다 그랬죠. 각형이나 이렇게 어떤 그 원통형도 동일합니다. 원통형 안에 파우치형을 좀 약간 이렇게 같이 섞어 놓은 구조, 각형 안에 파우치형을 같이 섞어 놓은 구조를 가질 수 있다. 그런 파우치형에다가
원통형이나 각형을 좀 집어넣어서 젤리롤을 집어넣어서 만드는 형태를 쓰셔도 제 기술입니다. 여러 개로 분할해서 격벽 처리해서 8개, 4개로 분할해서 하면 열이 이렇게 통제가 된다는 거죠. 열이 다른 쪽으로 이게 열이 너무 많이 집중이 되어 있으니까 다른 쪽으로 전염이 안 되게 온오프식으로 해서 한 개에서 갖다 쓸지 2개 쓸지 그건 이제 배터리 구조로 들어간다는 모듈식으로 그렇게 해서 파우치형 배터리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유리석형 코팅제에 따라 유리망 코팅제를 넣어서 배터리를 제조해서 열로부터 보호를 할 수 있습니다. 하시면 되겠어요. 소화기를 만들 때 소화기 같은 것도 이산화탄소를 조금 이산화탄소 소화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질소를 조금 넣어주면 보다 소화 능력이 뛰어나다. 근데 냉매 물질로 사용될 때도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더라도 질소를 조금 넣어주면 냉매 물질로도 더 효과가 뛰어나다. 에어컨도 쓸 수 있고 냉장고 쓸 수도 있고 냉매로 이산화탄소 쓰는 것은 다 됩니다. 하시면 되겠어야 되겠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